오늘은 일반 진도보다 자바 FX 간단히 시험 끝났으니까 간단히 좀 나갈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네들에 대한 그 예제들은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실행해봤죠. 그렇죠?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윈도우, 타이머 이벤트. 그래서 우리가 주로 처리하는 다양한 이벤트들 중에 이제 요 네 가지 이벤트, 뭐,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처리를 할 텐데요. 키보드 이벤트는 이제, 키보드로 뭔가를 조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키보드가 어떤 키가 눌러졌을 때 뭘 하는 거죠. 어. 예를 들면 그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키보드로 그 물체들을 움직일 수 있죠. 캐릭터를 움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사건을 처리할 노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안에 보통은 특정한 노드와 연결할 수도 있고 그 씬 자체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노드와 set on key pressed 해가지고 함수를 등록시켜 주면은 특정한 키가 눌러졌을 때 요 함수가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키보드 이벤트가 발생하면 요 함수가 불러지는데 실제 어떤 키가 눌러졌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에서 get 코드 하면은 눌러진 키의 코드를 리턴해 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left, right, up, down이면은 화살표 4개 키를 쓴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4개가 아닌 다른 키를 처리하고 싶으면은 여기 가시면 키 코드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어, 여전히 네트워크 여기에 보면 A 뭐 Alt 키, 뭐 쭉 아스테릭, 뭐 여러 가지 웬만한 키 코드들이 다 여기 있어요. 넘넉,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멀티플라이, 뭐 X, 뭐 여러 가지 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싶은 키가 뭔지는 이제 결정을 하면 거기와 관련된 코드를 갖고 와서 스위치 문에다가 그걸 넣고 그 키가 눌렀을 때 하고 싶은 일을 거기다 코딩하면 되겠죠. 그게 복잡하면 그 자체들 하나씩을 또 함수로 만들 수도 있겠죠. 요 예제를 보면은 그룹에 이미지 하나만 넣고 그룹에다가 세런 키를 넣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연결시켜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I 그룹 request focus 하면 요 request focus가 중요해요. 요 request focus를 안 해주시면 다른 노드가 키보드를 키보드 이벤트를 가로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이벤트를 그 특정한 노드가 받아들이게끔 하려면 걔한테 포커스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걔가 포커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인 어떤 데서는 여기 우리 텍스트박스 여기 깜빡이잖아, 커서가. 그게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안 돼 있으면 여기 깜빡이지 않고 있고 다른데 뭐 버튼에 이렇게 활성화돼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걸 만들어주는데 쇼하고 나서 밑에다가 request focus를 적절한 위치에서 해주셔야 돼요. 내가 키보드를 처리하려 그러면 키보드 처리하고 싶을 때 키보드를 처리하고 싶을 때 그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에 요 이미지 하나만 들어 있지만 거기서 내가 키보드 레프트를 누르면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레프트면 이미지의 X 위치만 바꿔준 거예요. Y 위치 바꿔주고 그리고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따져줘야 되겠죠. 범위를 이렇게 바꿔나가는데도 계속 해주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만 돌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가 계속 또 뭐 키보드를 나는 내 누른 것보다 이상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쓰고 나서는 키보드의 경우에는 그 이벤트를 없애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벤트 consume 해주는 요 문장이 또 필요합니다. 키보드 처리할 때는. 그래서 처리하고 그 이벤트를 또다시 처리하지 않게끔 제거를 해주고 사용자 입력을 다시 기다리게끔. 그러니까 키보드는 처리하려면 내가 어떤 노드랑 어떤 노드에서 그 키 이벤트를 잡을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함수를 등록해줘요. 내가 키보드 처리와 관련된 함수를 등록해주고 그거를 request focus를 해가지고 내가 키보드를 만지면은 얘가 반응하게끔 이 노드가 요 그룹이 반응하게끔 처리해주면 돼요. 똑같은 건데 두 번째 테스트는 좀 다른 데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잡냐는 거는 키보드 이벤트를 어디서 잡냐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페인 밑에 그룹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룹에서 잡는다고 우리가 프로그램할 수도 있고 그보다 위인 씬에서 잡는 걸로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보드는 뭘 아시면 돼요? 근데 내가 처리하고 싶은 그 키의 코드를 알아서 여기다가 코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도 그 처리할 위치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set on 마우스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요 함수를 넣어주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벤트를 통해서 XY 눌러진 좌표를 내가 취할 수도 있고 그 눌렀을 때 거기에 위치한 소스를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소스를.
여기서는 요 눌러진 위치에 좌표를 갖고 와서 그 좌표로 쟤를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누르면은 누른 데 위치에 좌표를 갖고 와서 얘가 그 눌러진 데 중앙에 오게끔 또 위치하고 있어요. 얘가 여기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위치하게끔 바꿔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페인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마우스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이벤트도 얘가 처리하게끔 포커스를 걔한테 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마우스 이벤트에서 XY 좌표를 얻은 다음에 그 XY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세팅을 해줍니다. 세팅을. 근데 이 부분은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윈도우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거고, 중앙에 위치하기 위해서 X, Y를 이미 사이즈만큼 빼서 위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오게끔. 중앙에 오게끔 했어요. 마우스 이벤트는 다양한 게 있어요.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클릭 이벤트하고 드래그 두 가지를 많이 쓸 거예요. 나머지들은 굳이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더블 클릭, 단일 클릭과 다중 클릭이 구분되지 않음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마우스 이벤트에 get click count가 있는데 get click count가 2일 때는 더블 클릭이고 2가 아닐 때는 마우스 클릭들을 출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더블 클릭하고 있거든요. 더블 클릭을 하면 두 가지를 다 잡아요. 더블 클릭하면 싱글 클릭한 것도 카운트가 되고 더블 클릭한 것도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여기 출력되는 게 마우스 클릭, 더블 클릭 돼요. 근데 나는 뭐만 한 거예요? 더블 클릭만 한 번 한 건데 싱글 클릭도 인식이 돼버리고 더블 클릭도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통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면 get click count 갖고 코딩을 하면은 제대로 이중 클릭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중 클릭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냐? 더블 클릭트, 지금은 더블 클릭트만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코드를 통해서 잠깐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get click count를 가지고는 이중 클릭을 정확하게 처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클릭한 순간에 현재 시간을 갖고 와요. 현재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클릭하면 그 이전 클릭 타임도 있겠죠. 그러니까 클릭할 때마다 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현재 시간과 이전 시간의 차이가
215, 215, 215면은 이게 밀리세컨드 시간이에요. 215, 1000밀리세컨드가 1초죠. 그러니까 215 밀리세컨드 내에 클릭이 두 번 이루어지면은 그걸 뭘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중 클릭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 클릭은 빠르게 톡톡 치는 거죠. 그렇죠? 싱글 클릭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해서 is double clicked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 자바 FX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처리할 때 여러 가지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지션. 그래서 포스 트랜지션 하면은 몇 초,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에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게끔. 그래서 new post transition 해가지고 220. 그러니까 220 밀리세컨드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더블 클릭이면은 PT를 멈춰버려요. 근데 더블 클릭이 되는 순간은 뭐예요? 215 밀리세컨드 이내에 클릭이 빠르게 더블 클릭 됐으면 더블 클릭으로 간주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PT를 멈춰버려요. 스톱 시켜버려요. 그럼 얘가 포즈 해가지고 220 동안에, 그러니까 더블 클릭이 아니라 처음만에 내가 이렇게 따닥 누를 때, 처음 눌렀을 때는 싱글 클릭으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하나를 빡빡 하는 요 두 번째 순간에 더블 클릭으로 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으로 되는 순간 싱글 클릭의 행동에 대해서는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싱글 클릭이면 얘가 이동을 해요. 더블 클릭이면 이동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싱글 클릭일 때는 이동을 해요. 근데 아까처럼 프로그램 하면 싱글 클릭일 때든 더블 클릭이든 얘가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일 때는 이동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싱글 클릭인 경우에는 포즈를 해요. 220초 동안에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싱글 클릭으로 인식하더라도 220 밀리세컨드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해요. 근데 220초가 끝나면은 220초가 지나면은 set on finish가 되겠죠. 그래서 요 때는 요걸 하게끔 돼요. 요게 이동시키는 코드예요. 그래서 set on finished 하면은 220초 뒤에 할 일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요 스톱에 의해서 중단이 돼 버려요. 안 되고 더블 클릭으로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놓고 보면 싱글 클릭을 하면 얘가 이동을 하죠. 어떻게 되냐? 즉시 이동한다기보다는 싱글 클릭했을 때 플레이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 요 밑에 코드는 또 실행이 되지만 플레이를 했지만
얘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요, 요 코드가 실행이 되냐면은 요 포스트 트랜지션이 완료됐을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포스트 트랜지션은 그 포스트 트랜지션이 플레이 되고 나서 220 밀리세컨드가 지났을 때 요 부분이 실행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220 밀리세컨드가 지나고 났을 때. 근데 더블 클릭하는 순간에는 더블 클릭하면은 왜 요번에 더블 클릭하면은 안 움직여야 되니까 더블 클릭하는 순간에는 요걸 움직이지 못하게 여기서 스톱 시키는 거예요. 스톱. 그리고 더블 클릭은 215 이전에 했을 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더블 클릭은 이제 get click count 갖고 처리할 수가 없고 뭘로 처리해야 된다? 시간 개념으로 처리하는 게 좋고요. 시간도 보통 통상적으로 뭐 왜 215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예시가 215로 밀리세컨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15, 뭐 이거보다 좀 더 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215 시간 가지고 그 더블 클릭을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get 마우스 이벤트에서 마우스 이벤트 get 버튼 equals 마우스 버튼 primary로 돼 있죠. 마우스 버튼 primary. 그래서 마우스도 마우스의 종류에 따라서 버튼이 많잖아요. 왼쪽, 오른쪽, 옆에 막 이 버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우스도 처리할 때 마우스에 어떤 버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이 마우스는 여기도 버튼 있잖아요. 여기 버튼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 버튼들을 내가 요 버튼 눌렀을 때 뭘 하고 싶다, 이 버튼 눌렀을 때 뭘 하고 싶다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게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요걸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마우스 버튼 점 primary 뭐 종류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여기다 안 넣어놨나? 기본적으로는 primary, secondary, middle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이제 이 주변 것들은 아마 인터넷 뒤져보면 또 다른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복잡한 마우스 이벤트를 한다. 그래서 주 보조, 이쪽이 보조지, 그치? 이게 주고, 이쪽이. 이게 보조, 세컨더리. 그래서 두 개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처리하기가 쉽고, 이게 프라이머리가 레프트고, 세컨더리가 라이트고, 그쵸? 하여튼,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 좀 하면은 패스 트랜지션이 있고 트랜슬레이트 트랜지션 두 가지가 있는데 패스를 설정해 주면 이게 좌표들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하는 게 패스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move to 어디로 가서 line to 그 x, y까지 또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add 해준 다음에 여기 보면 duration이 2000 밀리세컨드 돼 있어요. 그럼 몇 초? 2000이면 2초죠, 2초. 그렇죠? 2초 동안에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줄이면 어떻게 돼? 더 빨리 가겠고, 저거를 늘리면은 더 천천히 움직이겠죠. 천이에요, 우선. 여기 1000, 1초. 1초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더 느리게. 이건 3초.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거리에 따라서 속도가 더 느려지죠. 멀으니까. 멀으니까 더 빨라지는 거구나. 그렇죠? 가까운 데도 3초에 가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좀 더 물리적으로 따지면 이 거리에 따라서 뭘 조절해야 될까? 얘를 조절하면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물리를 안 친해서 무조건 3초. 그러면 가까운 데는 느리게, 먼 데는 빠르게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이미 자체가 돌죠. 이것도 옵스거널 투 탄젠트, 수학 잘하시면은 이 무슨 말이냐. 기울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넌이면 아까랑 비교해 보면 아까는 이미지가 뭔가 돌아가거나 움직이진 않죠. 그렇죠? 막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얘를 오소고널 투 탄젠트 하면은 뭐 기울기에 뭐 바뀌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그리고 set cycle count 1이면은 한 번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게끔 하게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패스 같은 거를 만들고 패스를 만들어서 그 패스를 이제 패스 트랜지션에 넣어주고요. 패스 트랜지션을 만들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동안? 1000ms 동안. 그리고 set on finish 하면은 완료됐을 때 1000시간이 지나고 나서 할 일을 여기다가 뭐냐 있으면 추가적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위치를 요 XY로 좀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뭐야? 패스 트랜지션은 지금은 move to X 요 좌표에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건데 패스는 여러 개를 계속 넣을 수 있죠. 아까처럼 여기 갖다 이렇게 패스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들을 트랜슬레이트 트랜지션은 그렇게 그 여러 좌표를 넣는 게 아니라 X, Y 위치까지만 이동하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간단하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좌표가 여러 개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가고 뭐 그런 거는 패스 트랜지션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여기서 여기 가는 건 패스 트랜지션 할 수도 있고 트랜슬레이트 트랜지션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트랜지션, 패스 트랜지션 해가지고 어떤 물체를 이미지를 노드를 요 위치에서 여기까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시키는데 그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거를 우리가 설정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phase transition, field transition, rotate, scale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말고 요거는 이제 윈도우 이벤트. 윈도우 이벤트는 요 윈도우 자체를 키우거나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키거나 맥시마 시킬 때 뭔가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처리할 수 있죠. 창의 크기 조절에 대한 반응, 창의 최소화, 최대화. 아이코니파이가 최소화되어 있고 맥시마이즈가 최대화되겠죠. 여기다가 함수를 등록하는 겁니다. 요런 게 일어났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인 씬에다가 with property add listener 해가지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코딩을 해놨고 얘는 똑같은 건데 여기다 코딩하지 않고 함수를 등록해놨어요.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예시를 보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요 밑에 것처럼 함수를 써서 요 함수를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height change,
with change 요 두 가지를 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여기서는 10 픽셀 간격으로 수직 수평성들을 쫙 그려놨어요. 근데 윈도우를 늘리면은 원래는 늘리면은 어떻게 돼요? 안 그려지죠? 왜? 처음에는 거기까지만 그려놨고 늘렸는데 확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확장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려줘야 되겠지. 그렇죠? 이제는 늘리면은 추가되죠. 그래서 간단히 보면 with property 를 보면은 기존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죠, 선들이. 그럼 기존 애들은 여기까지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만큼 늘리면은 기존 애들의 얘네들의 선은 이만큼 더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and x를 늘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늘리면서 여기는 선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예요? 새로운 선들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게 요 추가를 한 거예요. new. 그래서 new 해서 add를 시켜놓습니다. 근데 요것도 약간은 불필요한 게, 이제 늘리면은 이 코드 갖고 되는데 줄이면은 저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작을 때는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작아질 때는 기존 선들을 그냥 그려놔도 되는데 이 코드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릴 때는 또 기존에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줄였다가 다시 늘리면은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그 노드들이, 그 선들이 이 코드에 의해서. 근데 그 코드들이 다시 또 이 코드들이 실행되니까 약간은 선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요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벤트들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만 설명하는 거니까 이 코드는 개선할 여지가 많은 코드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잡는 위치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머 이벤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죠? 우리 포켓몬 팍 만들 때 게임이 전체 게임 시간이 1분이에요. 그러면 이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요 키프레임에 1분이면 6천을 등록해 놓으면 1분 뒤에 알람이 울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1초마다 알람을 울리게 해요. 왜 그럴까? 우리는 1분 뒤에 게임이 종료되게끔 하고 싶은데, 그러면 1분 후에 알람을 켜놓고 1분 뒤에 그 알람을 울리게끔 해가지고 그 알람이 울리면 게임을 종료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초마다 울리게끔 하고 있어요. 그 1초마다 울리게끔 하고 변수를 하나 둬서 게임 카운트 해가지고 얘를 60을 해놓고 1초 울릴 때마다 얘를 59, 58, 57 줄여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면은 게임을 끝내요. 그럼 왜 1초마다 했을까? 어? 어?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요거를 어떻게 해줘요? 화면에 표시를 해줘요. 화면에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분 게임 시작했어요 하고 시간 지나가는 거 안 보여준다. 안 보여주면은 그냥 1분 때려도 돼요. 그리고 1분 뒤에 그냥 갑자기 빵 해가지고 종료됐습니다 하고 게임을 해도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이 계속 바뀌어요. 그럼 이거 바뀌는 걸 처리하려면은 1초마다 알람을 울려서 요 값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초마다 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5초를 늘리고 싶다. 그럼 뭐만 늘리면 돼? 타이머를 늘리는 게 아니라 뭘 늘려요? 요 변수 값을 늘리면은 5초 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7일에다가 52가 됐어요. 그럼 얘를 다시 57로 하면은 5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5. 요거를 늘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를 타임라인을 한 3개, 2개 써요. 그러니까 게임의 진행 1분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1초마다 하는 게 있고, 그 콤보 따지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힌트 보여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설정해 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 힌트 보여주고. 그러니까 3초 동안에 여러분들이 팡을 하나도 못해. 그러면 힌트를 하나 깜빡거려 줘요. 그래서 그 힌트 보여주는 거, 그 콤보 하는 거, 그리고 전체 시간 하는 거, 그거를 요걸로 해요. 그러면 여기에 요거 집어넣고 요 함수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알람이 울렸을 때 하는 일이에요. 이를 여기다가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면 타이머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타이머 갖고 요 시간마다 다시 그려줬어요, 내가.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끊기죠. 부드럽지가 못해. 그래서 지금은 트랜지션, 아까 배운 트랜지션 갖고 해요. 근데 트랜지션을 갖고 하는데 지금 이동하는 게 쉽도 이동을 하고 뭐죠? 미사일도 이동하죠. 2개의 트랜지션이 있어요. 그러면 코딩한 걸 보시면은
T1이라는 트랜슬레이션이 있고 T2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T1이 비행기, T2가 그 미사일 움직이는 거예요. 걔를 패러렐 트랜지션으로 묶어줘요. 병행, 두 개를 동시 병행해라. 그럼 두 개가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렐 트랜지션, 시퀀셜 트랜지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애니메이션을 순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요. 동시에 보여주고 싶으면은 뭘로 해요? 패러렐 트랜지션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 T1과 T2가 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 parallel sequential. sequential은 요 트랜지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트랜지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들이 요거 보여주고 그 다음 요거 보여주고 요거 보여주고. parallel은 여러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FX 갖고 키보드, 마우스, 윈도우, 타이머 요 네 가지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은 이제 이 노트랑 그 소스들을 보면서 그 소스를 분석해 보면 어떻게 쓰는지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에 있는 그 트랜지션들을 설명해 놨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봤던 게 패스 트랜지션, 트랜슬레이트 트랜지션 두 가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를 뭔가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